파리올림픽이 한창인 요즘 브라질이 파리를 향해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다. 문화유산만 내세우는 파리올림픽 망해라 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브라질 여성도 소리를 지르며 브라질 대표 선수단에 조속한 귀국을 바라는데요. 도대체 파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리아 고메즈입니다. 요즘 저는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2024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는 항상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곤 했죠. 특히 브라질은 축구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미 국가의 특성상 열광하는 레벨의 수준이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죠. 그만큼 스포츠는 우리들의 몸에 피를 끓게 만드는 대표적인 자극제입니다. 스포츠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기에 저에게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국가대항전을 진행하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서는 브라질 인구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죠. 그런데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라는 대종목을 가운데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자국의 선수들의 승리를 응원하고 멋진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며 자국을 넘어 타국의 선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하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브라질에게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해서 브라질 국민들이 파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프랑스를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파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죠. 그 사건은 바로 브라질 축구의 전설로 잘 알려진 코임브라 지쿠 감독이 파리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나라의 전설이 타국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쿠 감독은 브라질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로 브라질 축구에선 빠질 수 없는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특히 플라멩고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쿠 감독이 선수 시절에 플라멩고를 연고로 둔 축구팀 CR 플라멩고를 브라질 리그 정상의 팀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비록 지쿠 감독이 선수 시절에 브라질 미드필더의 황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지쿠 선수의 반박자 빠른 패스와 공격 템포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울 만큼 빈 공간 창출 능력이 돋보였기에 현재까지도 브라질의 전설로 화두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소중한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뉴스에 뜬 거예요. 가방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롤렉스 시계, 그리고 4,000유로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피해액만 약 59만 유로에 가까운 액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쿠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브라질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였는데요. 이유인 즉슨 지쿠 감독이 파리의 치안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강도들의 수법이 매우 대범했다고 해요. 강도 중 한 명이 택시를 세우고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버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이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도망간 것이죠. 지쿠 감독은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강도를 당해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지쿠 감독의 가방 도난 사건에 브라질 국민들과 더불어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파리의 치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뉴스에서는 브라질과 인접한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은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했는데요. 파리올림픽 축구 예선을 준비 중인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선수촌을 비운 사이 선수촌에 보관해둔 귀중품들이 도둑들에게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가의 시계, 목걸이, 반지를 분실한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 티아고 알마다는 자신이 아끼던 물건이 분실당해 경기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고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감독이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티아고 알마다 선수의 피해 규모만 2만 유로라고 합니다. 어쩐지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대2로 패배한 것이
파리의 치안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경기에 임한 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은 월드컵부터 코파 아메리카도 우승한 명실상부,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독 남미 선수들과 감독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느낌이 드니 프랑스가 남미를 싫어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놓고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격침하여 프랑스인들에게 남미에 대한 질투와 반감이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이런 사건을 통해 아무리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열린다고 해도 치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안전은 모든 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야외 개막식을 진행하였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에는 각종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이었죠. 프랑스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테러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파리 시민들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껴 야외 개막식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리 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보안 인력을 투입하는데 그치고 말았어요. 프랑스 당국이 말하길 수천 명의 보안 인력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를 떠나 해외여행을 간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무사히 테러의 위협으로 벗어나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파리올림픽에서 추구하는 파리의 문화유산과 어우러진 경기장들이 모두 야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들을 통해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서도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고요. 이렇게 브라질에서는 파리올림픽에 대한 시선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리올림픽 시작 전부터 현재까지 브라질 선수들의 메달 소식 외에는 모든 내용이 파리올림픽의 문제에 관한 집중 조명입니다. 그중 매일마다 보도되는 내용 중 하나는 생강의 수질일기예요. 파리올림픽 시작 전부터 생강의 대장균 수치에 대해 우려하던 언론이 며칠 전 생강에서 진행되어야 할 철인 3종 경기의 트레이닝 세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생강에서 단 한 번의 훈련도 없이 바로 경기를 진행했다고 하죠. 그렇게 수질 개선에 성공하겠다고 자부하던 프랑스가 4년을 준비한 선수들에게 훈련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오로지 개인의 역량으로만 경기를 임해야 하는 사태를 발발시켰죠. 우리 브라질 언론은 생강의 유속과 깊이, 코스를 완벽히 파악하고 체감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역사상 최악의 수영 경기라고 말하며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까내리고 있는 중이죠. 이 뉴스를 보면서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수영을 좋아하긴 하는데 유속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영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긴장감과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빨리 지칠 뿐더러 호흡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이러한 최악의 경기를 열어버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너무나도 미워지며 이는 곧 프랑스에 대한 악감정이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죠. 게다가 브라질 선수단의 금메달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함마저 느끼던 저는 파리올림픽의 여러 종목을 보던 중 유독 한 종목의 중계에 시선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펜싱 경기였는데요. 펜싱의 화려한 기술과 신사적인 스포츠의 움직임에 시선이 꽂히게 된 것이 아닌 한국의 한 남자 선수의 외모에 시선이 꽂히고 말았죠. 바로 한국 펜싱 남자 대표팀의 오상욱이라는 선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전 경기였어요. 한국 대 튀니지의 경기였는데 한국이 튀니지를 크게 앞서고 있었죠. 경기가 곧 끝날 것 같은 느낌에 채널을 멈추고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심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 특히 K-팝에 반쯤 미쳐있는 상태라서 뭔가 모를 타국에 대한 애국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15대 11 경기는
한국의 오상욱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한국의 승리를 바라보며 축하의 박수를 치고 있는 제가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경기가 끝난 직후 펜싱 투구를 벗는 한국 선수를 보았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마치 제가 좋아하는 BTS의 뷔를 닮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형의 얼굴이었죠. 투구를 벗고 크게 환호하는 모습에 남성적인 매력도 크게 다가왔어요. 저 남자 섹시하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한동안 TV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심지어는 TV에 가까이 다가가서 오상욱 선수의 이목구비를 더욱 더 자세히 관찰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저는 어느덧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 세레머니까지 눈을 떼지 않고 보게 되었어요. 다른 중계로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오상욱 선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오상욱 선수에게 반하고 말았죠. 오상욱 선수의 키가 192cm이고 몸무게도 94kg으로 건장한 체격이었죠. 게다가 1996년생으로 저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언론의 기사에서 오상욱 선수의 매너에 감탄하고 말았죠. 제가 시청했었던 개인전 결승에서 넘어진 상대 선수에게 오상욱 선수가 손을 내밀어 상대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오상욱 선수가 더 멋져 보이면서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에 걸맞는 품격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한 언론에서는 파리올림픽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잘생긴 금메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오상욱 선수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공감하며 기사를 읽어보니 금메달을 딸 정도의 뛰어난 실력과 한국의 잘생긴 배우들 같이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진 대단한 선수라며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과 매너를 축하하고 칭찬하였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펜싱 어벤져스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 펜싱 남자 대표팀의 간판 스타더라고요. 왜 어벤져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의아했는데 사진과 내용을 보니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올림픽 때마다 한국에 메달을 가져다주는 펜싱 대표 선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멋있었고 그들이 빛을 발하는 게 단체전에서의 금빛 레이스라는 것을 알았죠. 평소 BTS를 좋아하던 저에게 한국의 운동선수는 새로운 도파민으로 다가왔어요. BTS 멤버들이 다 한국의 군대에 입대한 이후 BTS의 진이 제대 후 성화봉송 주자로 나왔을 때 약간 북받쳐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BTS 멤버들의 완전체를 기대하며 멤버들의 제대만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던 저에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단체전 일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볼 수 있을 때 꼭 봐야겠다며 캘린더에 저장까지 하였어요. 불행히도 한국의 펜싱 중계는 브라질에서 진행해주지 않았고 한국 펜싱 남자 단체전 예선부터 본선까지 보지 못하며 유튜브로만 소식을 접하며 응원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한국의 어벤져스들은 순조롭게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 파리올림픽의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던 한 매체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맞붙은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준결승전을 예고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그날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단체전 준결승전이 방영되었어요. TV를 보며 한국 선수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는데 이전 어벤져스의 멤버는 아닌 새로운 인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모두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잘생겼더라고요. 기쁜 마음에 저는 오상욱을 바라보며 한국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으로 보는 경기장의 분위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거대한 함성이 들려왔었어요. 아무래도 파리올림픽의 자국인 프랑스가 준결승전에 출전하였고 펜싱의 본 고장인 프랑스에서 진행하는 경기이다 보니 9,000석이 넘는 객석을 가득 메운 프랑스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그랑팔레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랑스의 열띤 응원 소리와 함성 소리에 혹여나 한국 선수들이 기죽지는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죠. 라운드마다 5의 배수점을 선취해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단체전인데 한국 선수들의 선전에 초반부터 분위기는 한국 대표팀으로 기우는 듯 했어요. 기분이 좋아 한국을 응원하는 소리가 저희 집에 퍼져갈 때쯤
프랑스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저로서는 심판이 경고를 주길 바랬죠. 하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TV를 꺼버리고 싶을 정도의 불편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프랑스 선수의 항의를 묵과란 심판을 향해 대다수의 프랑스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심판의 말을 듣고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야유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모든 스포츠에서는 심판이 판정을 하고 자신의 오심이 인정되면 번복을 행사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경기 중에는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게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펜싱은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로 잘 알려져 있고 게다가 프랑스에서 펜싱이 유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커녕 멘탈을 공격하기 위해 항의를 하고 야유를 보내는 프랑스인들의 기본적인 매너는 눈을 크게 떠도 보여지지 않았죠. 그 이후에도 한국 선수들이 공격을 시도하려 하면 관중들의 야유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심지어 경기를 방해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경우도 다반사였죠. 그 모습에 화가 나서 프랑스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저에게 거실을 지나가시던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저를 다그치셨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렸고 아빠는 제 옆으로 오셔서 앉으시더니 같이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고 몇 분 뒤 저희 아빠도 소리를 지르며 프랑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방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하며 프로 선수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놀라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선수들의 매너였습니다. 판정이 애매할 때마다 프랑스 선수들은 심판에게 대들듯이 다가가서 소리를 지르는 반면 한국 선수들은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 매우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의 구본길 선수는 보호구까지 벗어두고 무릎을 굽혀 심판의 눈을 쳐다보며 자신의 판정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구본길 선수의 정중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바라보며 저희 아빠는 저렇게 공손하게 판독 요청하면 내가 심판이라도 자세히 봐주겠다 한국 선수의 공손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던 오상욱 선수는 파리, 현지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진 프랑스 관중들의 엄청난 야유 속에서도 묵묵하고 차분하게 45대 39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해결사가 되었고 그렇게 펜싱 사브르 한국 남자단체팀은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기뻐하며 발을 동동 구르니 아빠가 브라질 선수들 응원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브라질이 벌써 금메달 하나는 땄겠다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빠에게 오상욱 선수를 가리키며 저 선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너무 멋진 남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하니 아빠는 오상욱 선수를 안경을 치켜 올리시며 자세히 보시고는 미남형이네. 네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닮았다. 네가 한국 경기를 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허허 웃으시더니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펜싱 남자 대표팀의 결승전 경기 일정을 찾아보기 위해 방으로 올라와 검색을 하기 시작하던 도중 SNS에 오상욱 선수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살펴봤어요.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많았죠. 한국이 미운데 오상욱은 밉지 않다. 금메달을 내가 딴다고 해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싶다. 펜싱 경기 직관한 사람입니다. 오상욱 선수 투구 벗을 때 파리의 야유는 그쳤습니다. 역시 남자는 외모입니다. 젠장. 한국에는 왜 이렇게 실력 좋고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여행 가보고 싶네요. 한국이 인성과 매너, 그리고 실력으로 올림픽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도 오상욱 선수를 응원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평소 K-팝에 대한 내용 위주로 올리던 제 SNS에 처음으로 운동선수의 게시물이 올라갔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을 마주했어요. 오상욱 선수의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의 좋아요가 10,000개 이상이 찍히게 되고 댓글이 6,000개, 팔로워 숫자도 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팬 계정이었던 제 SNS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상욱 선수 한 명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댓글들을 살펴봤어요. 모두가 오상욱 선수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던 댓글이었는데 유독 좋아요의 개수가 많이 달린 댓글을 보고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댓글에는 파리올림픽이 한국의 반감을 느끼는 것이 분명함. 개막식 때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 펜싱 사브르 개인전 때 오상욱을 오상고로 소개. 올림픽 SNS에서 한국의 태권도를 유도로 소개. 이 정도면 거의 한국 멸시 아님? 저는 화가 났지만 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모두 진짜로 일어난 일들이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파리올림픽 SNS에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일침을 댓글로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 댓글에 수많은 좋아요가 달리고 한국인들이 제 SNS를 팔로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댓글로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가며 브라질은 한국의 친구, 고마워요, 사랑해요 등과 같이 저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했죠. 그중 제 기억을 번뜩이는 댓글을 봤어요. 네이마르가 한국인들에게 형제인 거 알지? 우리는 브라질을 형제로 생각하는 이유야. 맞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 중 하나인 네이마르가 브라질 대표팀으로 한국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팬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환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는 우리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인데 한국에서도 그의 인기는 대단했죠.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한국의 팬들이 환영해주고 심지어는 네이마르가 SNS에 한국에 대한 애정을 대놓고 표현하며 브라질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화제되기도 했었어요. 네이마르가 한국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매우 즐겁게 보냈다고 하니 브라질의 여행사는 브라질 축구대표팀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국 여행 상품을 팔기 시작했고 그 당시 수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음식과 놀이공원을 즐기는 영상과 사진들이 SNS에 게시되었었죠. 한국의 K-팝을 좋아하던 저에게 K-팝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자국민들을 보며 저도 기뻤고 브라질을 환대해주는 한국인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었죠. 이걸 계기로 한국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졌고 브라질 대표팀보단 한국을 더 응원하며 파리올림픽을 즐기게 되었죠. 한국은 나의 오상욱 선수가 출전한 펜싱 단체전 결승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양궁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고 공기소총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며 이번 출전에서 목표로 하던 금메달 5개를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브라질리언으로서 한국이 부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워졌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코리아하우스라는 문화 플랫폼도 파리에서 운영한다는 소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K-팝을 넘어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퍼져가게 되었어요. 현재로서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기에는 제 상황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 해외여행의 첫 여행지는 한국으로 가고 싶네요. 이렇게 제 사연을 제보드리며 언젠가 찾을 한국에서의 멋진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좋은 명소나 문화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파리올림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는 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팀 코리아 파이팅! 형제의 나라 브라질에서 날아온 마리아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주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